안녕하세요. 정겨운 작업실의 정겨운입니다. 이번 2023년 FW 패션 핫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올드머니죠. 올드머니란 말 그대로 오래된 돈, 즉 상속받은 그런 돈을 의미해요. 따라서 올드머니 룩이란 부유한 집안의 그런 고급스럽고 깔끔한 스타일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올드머니 스타일의 미니스커트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름도 단순하게 올드머니 미니스커트로 정했습니다. 사실 유행이라길래 살짝 갖다 붙인 것도 있어요. 미니스커트긴 하지만 이제 저도 반 70이 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너무 짧은 건 좀 입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예 길 거면 확 길어야지 무릎 정도 애매한 기장이 되면은 이게 올드머니가 아니라 자칫하면 그냥 올드가 이게 딱 허벅지 두꺼운 부분은 가려주고 무릎 위에 다리가 얇아지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맨다리가 보이는 딱 그 기장에 살짝 A라인으로 떨어지는 미니스커트라서 다리가 굉장히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스커트랍니다. 이름은 올드머니라고 짓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기본 스타일에 앞에 심심하지 않게 가짜로 포켓 디테일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클래식, 포멀, 캐주얼한 스타일 어느 스타일에도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스커트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스커트는 안감을 속치마, 속바지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따라 만드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영상을 빠르게 쑥 훑어보신 다음에 어떤 버전이 나한테 더 맞겠다, 내가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하는 게 있으면 그 버전으로 따라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 소개부터 해드릴 건데요. 재료 소개에도 도움되실 만한 팁 꾹꾹 눌러 담아 놓았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준비물은 먼저 패턴을 준비하실 땐 안감을 속치마로 만드실 분들은 4에서 19페이지까지만 출력하시면 되고 속바지로 만드실 분들은 4에서 11페이지 그리고 20에서 35페이지를 출력해주세요. 그 다음 겉감. 저는 이제 FW 시즌인 만큼 좀 도톰한 면 10수에 편안한 착용감을 위한 스판이 살짝 들어간 원단으로 준비했어요. 원단이 도톰하니까 비침도 없고 속옷 자국도 덜 나서 좋더라고요. 면 원단 중에서도 짜임이 평직이 아닌 사선 무늬의 트윌 원단으로 준비했는데요. 평직보다는 트윌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그리고 저는 두 개를 만들 건데요. 또 하나의 원단도 역시 면 10수 트윌 원단이고요. 레이온과 스판이 살짝 섞인 원단이에요. 각각 다른 데서 구입한 원단인데 검정색은 빳빳한 진 느낌의 원단이고요. 베이지색은 면 96%인데도 짜임의 방식이 뭔가 다른 건지 광택도 있고 흐물흐물하니 정장용 울 원단 같은 느낌이 많이 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 느낌이 이 옷에 더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원단은 모두 선세탁 후 다려서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안감은 스트레치 안감을 사용했어요. 스트레치 안감이라고 해서 엄청 쭉쭉 늘어난다기보단 살짝 텐션이 있는 정도인데요. 텐션이 있다 보니까 착용감도 훨씬 편하고요. 다우다나 트윌 안감에 비해 광택도 없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안감이에요. 실제로도 고급 의류에 사용하는 안감이고요. 이 원단 자체만으로 슬립 같은 이너웨어를 만들기도 해요. 그 다음 실크 심지. 원단이 도톰한 만큼 실크 심지도 도톰한 걸로 준비했고요. 다대 테이프도 준비해주세요. 다대 테이프는 심지를 늘어나지 않는 식서 방향으로 잘라놓은 건데요. 폭 1cm짜리 하나 구비해 놓으면 여기저기 잘 쓰인답니다. 그 다음 콘솔 지퍼. 꼭 콘솔 지퍼로 준비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겉에서 지퍼 이빨이 안 보이는 깔끔한 스커트로 만들 수 있고요. 잘라 쓰는 거 말고 스커트용 콘솔 지퍼를 구입하시면 보통 25에서 29cm로 재단된 지퍼를 구입하실 수 있어서 편리해요. 그럼 이제 재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겉감부터 재단해 줄게요. 겉감은 앞판, 뒷판, 주머니, 안단 이렇게 재단해 줄 건데 속바지 버전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속바지도 정말 바지 입은 것 같이 겉감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앞판 패턴부터 골선을 식서에 잘 맞춰서 외곽선을 따라 그려줄게요. 제가 사용하는 초크가 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열펜을 애용하고 있어요. 겉쪽에 그려도 다리미 열로 바로 싹 지울 수 있어서 편하거든요. 가운데 골선은 전체를 다 그리지 않고 위아래만 살짝씩 표시해 주시면 돼요. 다 그렸으면 골선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패턴을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이제 뒷판을 그려줄 건데 위아래 구분이 없는 원단을 패턴을 뒤집어서 그려줘도 돼요. 그래야 원단을 아껴 쓸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식서 방향을 잘 맞춰서 절반을 그리고 골선으로 대칭시켜 반대쪽까지 그려줄게요. 모든 패턴을 그리실 땐 너치와 내부선도 꼭 잊지 말고 그려주세요. 안단과 주머니는 잠시 두고 일단 앞, 뒷판 먼저 재단해 줄게요. 재단칼이나 가위 편하신 걸로 재단해주고 외곽선에 있는 너치와 앞중심, 뒤중심을 잊지 말고 꼭 살짝씩 잘라서 표시해주세요. 이제 안단과 주머니를 원단에 대충 배치시켜 놓고 원단을 여유롭게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심지를 원단과 식설을 맞춰 비슷한 크기로 또 잘라줄게요. 이번엔 지퍼가 달리는 부분에 붙일 심지를 잘라줄 건데요. 식서 방향으로 2cm 폭으로 재단해주세요. 길이는 23cm로 잘라줬어요. 옷 하나에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옷을 2개 만들 거라 심지를 4개 잘라줬어요. 근데 다음엔 아예 2cm 너비의 다대 테이프를 하나 사놓을까 봐요. 아까 큼직하게 잘라놓은 원단 뒷면에 잘라준 심지를 올려놓고 다리미로 꾹꾹 눌러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단과 주머니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패턴 전체에 심지가 들어가는 경우는 심지를 먼저 붙이고 한 번에 재단하는 게 틀어짐도 없고 더 편리해요. 앞 안단, 뒤 안단을 모두 각각 골선 기준 대칭으로 그려주시고요. 주머니도 2개 그려줄게요. 그 다음 재단해주세요. 역시 너치도 잊지 말고 표시해주세요. 앞판, 뒷판 모두 입었을 때 왼쪽이 되는 옆선의 안쪽에 2cm 폭으로 자른 심지를 붙여줄게요. 지퍼가 들어가는 부분에 보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선에도 시접에 맞춰 다대 테이프를 쭉 붙여주세요. 원래 이 단계에서 붙여주는 게 편한데 저는 깜빡해가지고 나중에 옆선까지 다 봉제한 후에 붙여줬어요. 뭐 그렇게 해도 무방하긴 하지만 기왕이면 지금 미리 붙여놓는 게 편하고 작업하면서 늘어나는 거를 좀 더 방지해줘요. 이제 속치마 버전 안감을 재단해줄게요. 안감은 원단이 얇아서 골선을 반을 접어서 그린 후 좌우를 한 번에 재단해줬어요. 2겹을 한 번에 재단할 때는 위치가 틀어지지 않도록 시침핀으로 꼼꼼히 고정 후 잘라주는 게 좋아요. 안감도 뒷판, 앞판 모두 식설을 맞춰 그리고 재단해주세요. 남은 부분에 주머니도 2장 재단해줄게요. 이제 속바지 버전 재단 설명드릴게요. 앞판, 뒷판, 안단, 주머니는 이전과 동일하고요. 지금부터 속바지 부분을 헷갈리지 않게 잘 보셔야 해요. 지금 패턴이 글씨가 있는 겉쪽을 그대로 이어붙여 입으면 좌우가 맞게 배치되도록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처럼 원단 겉면에 패턴을 그리시는 분들은 패턴을 보이는 그대로 놓아서 그려주시면 되고 원단 안쪽 면에 그리시는 분들은 패턴을 꼭 뒤집어서 그려주셔야 해요. 그래야 의도한 대로 원단 겉쪽이 보이면서 왼쪽에 지퍼가 있는 바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씩 재단해 줄게요. 안단 주머니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단해 주시고 안감 원단으로 주머니도 2개 재단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속치마 버전 겉감 안감, 속바지 버전 겉감 안감 모두 재단하고 심지까지 붙이고 왔습니다. 이제 봉제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겉감과 안감의 옆선을 각각 하나씩 오버록 처리해 줄 거예요. 속바지도 인심과 아웃심 그리고 가랑이까지 오버록 처리해 주는데 왼쪽 바지의 옆선은 사선으로 된 윗부분만 일단 오버록을 쳐주고 아래쪽은 아직 남겨두세요. 옆선을 오버록 칠 땐 0.5cm 정도만 깎아내주세요. 속바지 오버록 치는 영상이 사라졌는데요. 가랑이는 깎아내는 분량을 더 적게 0.2에서 0.3cm 정도만 살짝 깎아내주세요. 이제 겉감부터 만들어 줄 거예요. 앞판, 뒷판 모두 허리선에 표시해 놓은 다트 너치와 다트 끝점을 이어 원단 안쪽 면을 정확히 그려주세요. 앞판 겉쪽의 주머니 위치도 미리 표시해 줄게요. 다트를 반을 접어 정확하게 맞춰서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다트 끝점의 위치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세요. 중간중간에도 위치가 틀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줄게요. 앞뒤 모두 4개의 다트를 시침핀으로 고정해줬으면 선을 따라 봉제해주는데 허리선 쪽은 되돌아받기로 매듭을 지어주시고 다트 끝점은 되돌아받기 없이 실을 살짝 길게 남겨놔주세요. 봉제 시작 전 이 버튼을 눌러 재봉틀이 멈췄을 때 바늘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설정해주시고 땀 길이는 각자 원단을 테스트해봐서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당한 길이로 맞춰주세요. 저는 3으로 맞춰줄게요. 천천히 선을 따라 봉제해주고 마지막은 이렇게 실을 살짝 남겨주세요.
그리고 실을 튼튼하게 2번 정도 묶어서 마감해주세요. 다트 끝은 투박하게 되돌아받기를 하면 겉에서 보기에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흐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묶어서 마감을 해주는 게 좋아요. 다트는 앞뒤판 모두 각각 중심 쪽으로 몰아서 다리미로 눌러주세요. 이제 잠깐 치워놓고 주머니를 만들어줄게요. 겉감 안쪽에 데키 패턴을 사용해서 사방 시접 1cm로 주머니 모양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 겉감과 안감의 겉과 겉을 마주대서 고정해주고 선을 따라 봉제해주는데 위쪽은 봉제하지 않고 옆선을 상단까지 연장해서 이렇게 봉제해주세요. 둥근 코너는 한 번에 봉제하지 말고 두세 땀씩 끊어서 노루발을 들고 살짝씩 방향을 돌려가며 봉제해주세요. 이제 시접을 0.3cm 정도로 잘라내주고 둥근 코너는 찔끔찔끔 가위밥도 내주세요. 겉으로 뒤집어주고 다리미로 꾹 한번 눌러주고 올게요. 겉에서 안감이 보이지 않도록 유의해서 다려주셔야 해요. 이제 옆, 아래, 옆을 0.5cm로 쭉 상침해줄게요. 역시나 코너는 조금씩 끊어서 봉제해주세요. 이제 앞판과 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먼저 앞판의 주머니 선을 일자로 이어서 그려주세요. 주머니도 뒤집어서 데키 패턴을 맞춰 윗선을 그려주세요. 이제 두 선을 맞춰 시침핀으로 고정해주고 쭉 봉제해줄게요. 이제 주머니 시접을 0.3cm 정도로 잘라내줄게요. 그리고 주머니를 아래로 내려서 봉제선 아래에 0.5cm로 상침해줄게요. 두꺼운 시작 부분은 폴리다이얼을 손으로 돌려 서너땀 튼튼하게 되돌아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짜 주머니 뚜껑을 만들어줬어요. 뚜껑을 들쳐도 깔끔하죠? 이제 뒷판과 앞판의 겉과 겉을 마주대서 옆선을 합봉해줄 거예요. 이때 지퍼가 달리는 왼쪽은 지퍼 끝 너치가 있는 부분부터 밑단까지만 봉제해주고 오른쪽은 끝에서 끝까지 봉제해주세요. 너치를 잘 맞춰 고정해주고 봉제해주는데 패턴을 보면 옆선 시접이 1.5cm가 들어가 있죠? 근데 아까 옆선 오버록 치면서 0.5cm 깎아냈기 때문에 1cm로 봉제해주시면 돼요. 시접은 가름솔로 다려주고 왔고요. 이제 밑단을 오버록 쳐줄게요. 시접을 0.5cm만 깎아내면서 오버록을 쳐주고 마지막은 실을 5cm 정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뒤집개를 이용해 오버록 실을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이제 밑단을 3cm로 쭉 접어 다리미로 꾹꾹 눌러주세요. 밑단은 이대로 쭉 재봉틀로 봉제해도 되지만 봉제선이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저는 블라인드 스티치로 처리해 줄 거예요. 손바느질 세발뜨기 기법으로 밑단을 처리해 줄 건데요. 실을 2겹이 아닌 1겹으로 얇게 봉제해 줄 거예요. 실을 바늘에 통과한 후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놓아주고 긴 쪽만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 상태로 손바느질을 해주면 한 겹으로 얇게 봉제할 수도 있고 혹시나 실이 바늘에서 빠져도 매듭을 짓지 않는 쪽을 다시 끼워주면 돼요. 밑단을 한 바퀴 다 돌리면 실이 너무 길어져서 잘 엉키기도 하고 힘드니까 양쪽 옆선을 기준으로 반씩 나눠서 봉제해 줄게요. 세발뜨기 하는 자세한 방법은 참고 영상에 올려놓은 손바느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겉에서는 봉제선이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스티치로 깔끔하게 밑단이 정리가 됐죠? 이제 겉감은 잠시 치워두고 안감을 만들어 줄게요. 안감은 허리를 다트가 아닌 턱으로 처리해 줄 거예요. 그래야 입었을 때 안감에 여유가 있어서 편하거든요. 허리선에 너치를 맞춰 턱 분량을 잡아주고 안감은 중심 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주름을 접어줄게요. 안감까지 중심 쪽으로 접어버리면 겉감의 다트 시접과 맞물려서 너무 두꺼워지겠죠? 앞뒷판 모두 턱을 접고 시접을 0.5cm로 봉제해서 고정해줄게요. 턱을 고정하는 용이라 되돌아받기는 안 해주셔도 돼요. 이제 안감도 겉과 겉을 마주대서 옆선을 봉제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끝에서 끝까지 왼쪽은 지퍼 끝 너치부터 밑단까지 봉제해주세요. 이렇게 안감처럼 예민한 원단은 일반 바늘로 봉제하면 올이 다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팁 바늘로 교체해주면 올이 튀거나 땀이 뜨지 않고 예쁘게 봉제할 수 있답니다. 바늘 교체 후 안감 옆선을 봉제해줄게요. 원단이 미끄러지지 않게 잘 잡아서 천천히 봉제해주세요. 안감도 옆선을 가름솔로 정리해주세요. 밑단은 1.5cm로 2번 말아받게 해줄 건데 먼저 3cm로 한 번 접어준 후 3cm 선을 따라 반을 한 번 더 접어줄게요. 이렇게 2번 접어서 확실하게 꾹꾹 접어준 후 쭉 봉제해줄게요.
이번엔 안단을 가지고 와서 앞 안단과 뒤 안단의 겉과 겉을 마주대고 오른쪽만 1cm로 봉제해 줄게요. 시접은 가름솔로 다려서 정리해주세요. 이제 안단과 안감을 합봉해 줄 건데요. 뒤중심에 라벨도 미리 달아줬어요. 안단과 안감의 겉과 겉을 마주대고 너치를 맞춰 고정해주세요. 옆선, 앞중심, 뒤중심,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고정해주고 1cm로 쭉 봉제해줄게요. 시접은 아래 안감 쪽으로 내려서 다려주세요. 이제 드디어 대망의 지퍼를 달아줄 시간이에요. 콘솔 지퍼는 달기 전 꼭 해줘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지퍼를 열어서 보면 이빨 부분이 접혀져 있어요. 이걸 펼쳐서 달여줘야 해요. 그래야 지퍼를 달았을 때 마치 봉제선인 것처럼 지퍼 이빨이 쏙 가려질 수 있거든요. 양쪽 지퍼 이빨 모두 펼쳐서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겉감과 안감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겉감에 먼저 지퍼를 달아줄 거예요. 지퍼를 달기 전에 좌우가 틀어지지 않도록 몇 군데 표시를 좀 해줄게요. 먼저 허리선에 시접 1cm를 내려서 표시해주고 허리선에서 10cm 내려와서 양쪽에 또 표시해줄게요. 이제 안쪽으로 뒤집어서 앞한쪽에 지퍼를 먼저 달아줄게요. 지퍼 슬라이더가 나를 향해 있는 상태에서 왼쪽의 지퍼 시접을 앞판 옆선에 맞춰주세요. 이때 지퍼 상단의 시접을 접어보면 더 이상 딱 안 접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허리선 시접 1cm 그려놓은 데에 맞춰주는데 여기서 키포인트, 선에 딱 맞추는 게 아니라 1, 2mm 살짝 내려줘야 해요. 딱 맞게 위치하면 완성했을 때 이 부분이 위로 숑 솟아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위치를 맞춰 시침핀으로 고정해주고 시접을 맞춰 쭉 봉제해줄 건데 지퍼 끈 너치까지 일자로 쭉 봉제하다가 사선으로 옆으로 빠져나오면서 마무리해줄게요. 지퍼를 다 달고 나서 슬라이더를 위로 올려줄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잘 보세요. 지퍼를 달 때는 노루발을 외노루발로 교체하고 왼쪽 홈에 맞춰 끼워주세요. 콘솔 지퍼 노루발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제일 끝에 되돌아받기로 매듭을 지어주고 시접을 맞춰 조심조심 쭉쭉 봉제해줄게요. 이렇게 합봉된 부분까지 일자로 쭉 왔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사선으로 빠져나와 주는 거예요. 되돌아받기로 매듭까지 꼭 지어주세요. 지퍼를 닫아주고 지퍼의 위에서 1cm, 10cm 내려온 지점과 지퍼가 끝나는 지점을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지퍼를 열어서 반대쪽에 이 위치들을 맞춰주는 거예요. 일단 10cm 내려온 지점을 맞춰서 재봉틀로 한번 고정해줄게요. 이렇게 중간에 위치를 잡아놓으면 앞뒤판이 틀어질 일이 없겠죠? 특히 무늬가 있는 원단이라면 앞뒤판이 틀어졌을 때 정말 보기 싫거든요. 이제 아래쪽부터 위치를 맞춰서 봉제해주는데 끝에서 좀 더 내려간 지점부터 끝까지 쭉 봉제해주세요. 이제 안감을 가지고 와서 겉감을 안감 속으로 넣고 허리를 잘 맞춰줄게요. 앞중심, 옆선, 뒤중심, 중간중간도 잘 맞춰주세요. 이번엔 끝에서 끝까지 봉제하는 게 아니고 양 끝에 5cm 정도 남겨주고 봉제해주세요. 노루발은 다시 평노루발로 교체해줄게요. 시접 1cm로 봉제해주세요. 이렇게 양쪽을 5cm 정도 남겨주세요. 이제 시접을 안단 쪽으로 몰아서 위쪽에서 한 줄 상침해줄게요. 이렇게 해야 완성하고 나서 안단이 겉으로 삐져나오지 않거든요. 상침은 양쪽 끝에 5cm가 아니라 7cm 정도 남기고 해주세요. 안감이 보이게 뒤집어준 상태에서 앞한쪽부터 안감에 지퍼를 달아줄게요. 이때 안감 쪽의 시접을 지퍼에 딱 맞추지 말고 앞으로 0.5cm 빼주세요. 아래쪽까지 모두 0.5cm 빼서 고정해주고 아래쪽부터 봉제해주는데 이번에도 사선으로 들어와서 쭉 봉제해줄게요. 아래쪽으로 안감이 찝히지 않도록 잘 봐주면서 봉제해주세요. 되돌아받기로 매듭을 짓고 사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일자로 쭉 봉제해주는데 지퍼에 너무 바짝 붙이지 않는 게 좋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안감 쪽을 0.5cm 빼서 봉제해주세요. 끝은 앞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일자로 쭉 가줄게요. 안감 쪽을 앞으로 뺐기 때문에 허리선을 보면 겉감이 남아서 이렇게 붕 떠있죠? 이대로 안감 쪽으로 지퍼 부분을 접어주세요. 허리선이 평평해질 때까지 쭉쭉쭉 펴준 후 1cm로 봉제해줄게요. 노루발은 다시 평노루발로 바꿔주세요.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5cm 떨어져서 봉제가 끝났던 지점에 겹쳐지게 이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지퍼를 안감 쪽으로 당겨 접어서 1cm로 봉제해줄게요. 이제 모서리의 두꺼운 시접을 봉제선에서 3mm 정도 떨어뜨려 사선으로 잘라내주세요.
양쪽 모두 잘라내주고 겉으로 뒤집어 줄게요. 지퍼 끝을 바짝 빼주세요. 이렇게 겉에서 보면 지퍼 이빨이 잘 안 보이게 봉제가 됐고 안쪽은 좀 떨어져 있어서 지퍼를 열고 닫을 때 안감이 씹히는 걸 방지해줘요. 이제 안쪽에서 지퍼 슬라이더를 위로 올려보내 겉에서 살살 쭉 당겨주세요. 지퍼가 달린 옆선을 다리미로 다려주세요. 스커트 옆선이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평한 다리미판이 아닌 둥근 우마에 대고 다려주는 게 좋아요. 특히 끝은 두껍기 때문에 꾹꾹 잘 눌러서 다려주세요. 그 다음 허리선을 쭉 다려줄게요. 안단이 겉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쭉 다려줄게요. 이제 끝인 것 같지만 이렇게로 마무리하면 입고 벗을 때 안감이 계속 딸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고리를 만들어 안감을 겉감에 고정해 줄게요. 바늘에 실을 깨서 준비하고 겉감의 옆선 시접에 안쪽에서 겉으로 바늘을 빼서 매듭을 가려주세요. 이제 겉에서 살짝 한 땀 떠주는데 실을 끝까지 빼지 말고 동그랗게 생긴 고리를 왼손으로 잡아주세요. 오른손은 바늘을 팽팽하게 잡아준 상태로 왼쪽의 고리 사이로 오른쪽의 실을 잡아 쏙 빼서 끝까지 당겨주세요. 이 과정을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반복해주면 실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3cm 길이로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엔 고리 사이로 바늘을 쏙 빼주면 마무리가 돼요. 이제 안감 시접 겉에서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 안쪽에서 매듭을 짚고 실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시작과 끝 매듭도 가려져서 깔끔하죠? 이렇게 실고리로 겉감 안감을 고정해주면 안감이 편안하게 움직이면서도 겉감에 딸려 올라가지 않아요. 올드머니 스커트 속치마 버전 완성입니다! 이제 속바지 버전 안감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은 아웃심, 인심, 가랑이까지 오버록을 쳐주고 왼쪽은 가랑이, 인심, 그리고 아웃심은 사선 방향만 먼저 오버록을 쳐준 상태예요. 안감은 허리를 다트가 아닌 턱으로 처리해 줄 거예요. 그래야 입었을 때 안감에 여유가 있어서 편하거든요. 허리선에 너츠를 맞춰 턱 분량을 잡아주고 안감은 중심 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주름을 접어줄게요. 안감까지 중심 쪽으로 접어버리면 겉감의 다트 시접과 맞물려서 너무 두꺼워지겠죠? 앞뒤판 모두 턱을 접고 시접을 0.5cm로 봉제해서 고정해 줄게요. 턱을 고정하는 용이라 되돌아받기는 안 해주셔도 돼요. 왼쪽 앞판, 뒷판, 오른쪽 앞판, 뒷판을 헷갈리지 않게 배치시켜주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앞으로 엎어져서 바지를 입었을 때의 방향을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은 잠깐 치워두고 왼쪽 아웃심의 사선 부분을 안쪽으로 1.5cm 접어서 다리미로 눌러주고 올게요. 그 다음 상침으로 쭉 눌러줄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나머지 아웃심 아래쪽을 오버록 처리해줄게요. 왼쪽 아웃심을 오버록 쳐주고 왔으면 밑단 쪽은 실을 바짝 잘라줘도 되는데 위쪽은 5cm 정도 남겨서 뒤집개로 정리해주세요. 그래야 오버록이 안 풀려요. 이제 왼쪽 뒷판을 아래쪽에, 앞판을 위쪽에 놓아주세요. 그럼 겉과 겉이 마주대지겠죠? 오른쪽도 똑같이 배치해주고 인심과 아웃심을 고정해줄게요. 왼쪽은 패턴을 가지고 와서 사선의 시접을 접어주고 사선의 끝 지점을 원단에 정확히 표시해주세요. 앞뒤판 모두 표시해서 맞춰주세요. 그 다음 옆선의 시접을 그려주고 인심과 아웃심을 봉제해줄게요. 이제 인심과 아웃심을 모두 봉제해주는데 왼쪽 아웃심은 방금 그려준 선을 따라 봉제해주시면 돼요. 패턴의 시접은 1.5cm지만 오버록으로 0.5cm 정도 깎아냈으니까 1cm로 봉제해줄게요. 시접은 모두 가름솔로 정리해줄게요. 이제 밑단을 오버록 처리해주세요. 시접은 0.5cm만 깎아내줄게요. 마지막 실은 5cm 정도 남겨놓고 뒤집개를 이용해 정리해주세요. 이제 밑단을 2cm로 접어 다려주고 재봉틀로 쭉 봉제해줄게요. 이렇게 원통을 봉제할 땐 재봉틀에 액세서리함을 빼서 프리함 상태로 봉제해주는 게 편해요. 한 바퀴 쭉 봉제하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바지통 2개가 완성이 됐으면 한쪽만 겉이 보이게 뒤집어서 반대쪽 바지통 안으로 넣어주세요. 가랑이를 맞춰 고정해줄게요. 이제 1cm로 쭉 봉제해주세요. 이제 안단을 만들어줄 건데 라벨을 달아주실 분들은 뒤 안단 중심에 라벨을 먼저 달아주세요. 앞 안단 겉에 뒤 안단 겉을 올려놓고 오른쪽만 1cm로 봉제해줄게요.
시접은 가름솔로 다려서 정리해주세요. 이제 안단과 바지를 연결해줄 건데 바지는 아래에서 보기에 온전한 바지의 모습을 갖춰야 하지만 위쪽은 실제로 착용 시 안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안단이 제대로 달려야 해서 처리 방법이 평소와는 좀 달라요. 보통은 겉과 겉을 마주대서 봉제하지만 이번엔 바지의 겉과 안단의 안을 마주대서 고정해주세요. 이때 왼쪽 사선 부분은 안단의 너치에 맞춰주셔야 해요. 앞중심, 오른쪽 옆선, 뒤중심, 왼쪽 옆선은 사선 너치에 맞춰서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길이를 맞춰 고정해줄게요. 이제 1cm로 쭉 봉제해주세요. 이렇게 안단과 바지를 합봉하고 왔으면 시접을 한 번에 오버록 쳐줄게요. 시접은 많이 잘라내지 말고 거의 실밥만 정리하듯이 오버록 쳐주세요. 이때 솔기 가이드가 있는 오버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솔기 가이드를 바짝 넣어주면 편리해요. 오버록의 시작과 끝을 뒤집개로 정리해줄게요. 이제 이 시접을 바지 쪽으로 내려서 상침으로 쭉 눌러줄게요. 시접이 깔끔하게 눌려서 정리가 됐죠? 드디어 겉감과 안감을 합봉해 줄 거예요. 겉감에 지퍼다는 방법은 속치마 버전과 동일하고요. 겉감과 안단의 겉과 겉을 마주대서 고정해 줄게요. 앞중심, 옆선, 뒤중심,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길이를 맞춰 고정해 주세요. 이제 1cm로 쭉 봉제해 주는데 양쪽 끝에 약 5cm 정도 남겨주세요. 그 다음 시접을 안단 쪽으로 몰아서 위쪽에서 한 줄 상침해 줄게요. 이렇게 해야 완성하고 나서 안단이 겉으로 삐져나오지 않거든요. 상침은 양쪽 끝에 5cm가 아니라 약 7cm 정도 남기고 해주세요. 이제 겉감과 안단의 왼쪽 옆선을 겉과 겉을 마주대서 잡아주세요. 허리선의 높이는 딱 맞춰주고 옆쪽은 안단 쪽의 시접을 지퍼에 딱 맞추지 말고 앞으로 0.5cm 빼주세요. 이 상태로 지퍼가 달린 겉감과 안단을 합봉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작업해주세요. 노루발은 외노루발로 교체해줄게요. 안감 쪽을 앞으로 뺐기 때문에 허리선을 보면 겉감이 남아서 이렇게 붕 떠있죠? 이대로 안단 쪽으로 지퍼 부분을 접어주세요. 평평해질 때까지 쭉쭉쭉 펴준 후 1cm로 봉제해줄게요. 노루발은 다시 평노루발로 바꿔주세요.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5cm 떨어져서 봉제가 끝났던 지점에 겹쳐지게 이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지퍼를 안감 쪽으로 당겨 접어서 1cm로 봉제해줄게요. 이제 모서리의 두꺼운 시접을 봉제선에서 3mm 정도 떨어뜨려 사선으로 잘라내주세요. 양쪽 모두 잘라내주고 겉으로 뒤집어줄게요. 지퍼 끝을 바짝 빼주세요. 지퍼가 달린 옆선을 다리미로 다려주세요. 스커트 옆선이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평한 다리미판이 아닌 둥근 우마에 대고 다려주는 게 좋아요. 특히 끝은 두껍기 때문에 꾹꾹 잘 눌러서 다려주세요. 그 다음 허리선을 쭉 다려줄게요. 안단이 겉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쭉 다려주면 올드머니 스커트 속바지 버전 완성입니다! 속치마, 속바지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을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동안 스커트가 이렇게 바지가 같이 있는 스커트는 입어본 적은 없어요. 그 옛날에 유행하던 칠행스? 그런 스타일 말고는 이렇게 안 보이게 속바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스커트는 처음 만들어 보고 입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속바지에 한 표 주겠습니다.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단 안에가 바지로 딱 잡아주니까 움직이다가 스커트가 막 명치까지 올라갈 일도 없기도 하고 겉감이랑 같은 원단으로 스커트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를 숙이거나 쭈그릴 일이 있을 때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 조심스러울 수 있겠다는 뭐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스커트를 입을 때 속바지를 꼭 입는 편이거든요. 속바지를 안 입으면 그냥 하의에 아무것도 안 입은 듯한 휑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속바지를 꼭 챙겨 입는 편인데, 요거는 아예 바지가 딱 있으니까 착용감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커트가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스타일이고, 앞에 포켓도 어차피 기능이 없는 장식용으로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원단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양한 소재, 다양한 무늬의 원단을 활용하셔서 사계절 내내 응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스커트는 좀 사골 패턴으로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소중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모두 정겨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